사진 찍기 준비해주고 그럼 올라오시라고 하셨는데. 이렇게 늦게 앉은 나한테 상가에다 같은 느낌으로 못 썼을 때 무역을 한다 이거 처음이고 제가 원하는 근데서도 그래 뭐 거기가 100% 잘못했네 라고 편을 들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 혜림님하고 이 북토크를 하자고 얘기했던 게 거의 2월 초였는데 4월에야 하게 되다니. 네, 그게 정말 덕분이에요. 혜림님 덕분에 계속 뭐 어떤 내용으로 할지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나중에라도 워크숍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105-10이라는 약간 이상한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. 공간 디자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게 제 회사 홈페이지고요. 그리고 퍼블리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이게 공간 디자인을 하다 보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져서 그 경험으로 오피스 디자인 가이드 그리고 공간 기반 창업 가이드 네 저도 헷갈리네요. 이를 썼습니다. 그런데 이 두 번째 리포트가 반응이 좋았어요. 그래서 그게 이 종이책 출간으로 이어졌어요. 아까 퍼블리 독자님도 계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원래 저의 야망은 제 책에 나오는 모든 공간에서 북토크를 하고 싶다. 왜냐하면 제 책에 한 30권 넘게 나오죠. 부록에도 있고 뭐 정말 챕터 넘기는 도비라에도 있고 그래서 저의 꿈은 북토크를 하는데 저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옆에 그 공간 창업자를 앉혀놓고 제 책에 못 실은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거를 하고 싶다. 그리고 그 공간 소개를 더 많이 하고 싶다. 뭐 이런 거였는데 겸사겸사 핑계 삼아 뭐 전국 여행 다녀야지 뭐 이런 거였는데 웬걸 이 코로나 이슈로 뭐 아무것도 못 하게 됐죠. 그래서 요즘엔 거의 저 혼자 하고 있어요. 진짜 저 뭐 MBTI 검사하면 무조건 2로 남은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누구랑 말해야 막 힘을 받는 사람이랄까? 그래야 좀 에너지가 막 뿜뿜 하는데 집에 거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정말 저의 보잘것없는 실력으로 제 책 소개하는 영상을 계속 찍었고요. 그게 아마 아까 7시에 마지막 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. 그렇게 10개 찍어보고 그리고 정말 막 샤샤샥 가서 1대1로 휙 얘기하고 온 뭐 몇 가지 영상들이 있고요. 네, 정말 네, 유튜브를 하게 될 줄이야. 네, 그렇습니다. 재밌어요. 네. 그리고 첫 번째 북토크 영상도 올라가 있어요. 일단 여기에서는 그 속초 그 소호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고구마 살롱 운영하는 이승아님하고 같이 했는데요. 그분 역시 또 제 책에 나오죠. 둘이 한 2시간 정도 떠들었고 그 내용을 50분 정도로 압축을 해서 담았어요. 이때는 정말 질문을 미리 많이 받았어서 12개의 질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예를 들면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, 뭐 콘텐츠를 담는 공간 기획을 하기 위해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, 뭐 건축 공부하고 경영 공부하셨는데 뭐가 더 도움이 됐는지 이런 질문들은 여기. 그 말뜻은 이런 내용은 오늘 하지 않는다. 일단 저는 어디 발표나 북토크 같은 거 할 때마다 발표 자료 다 새로 만들어요.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약간 겹칠 때가 있고 제 모임 오시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공간이 바뀌면 당연히 오시는 분들도 바뀌고 또 저도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싫고 그래서 발표들을 다 새로 만들어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도 부끄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기록 상점인 만큼 여기는 4층 루프 라운지고 여긴 정말 기록과 콘텐츠의 중심으로 꾸며진 공간이잖아요. 여기 2층하고 1층도 둘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필로스토리에서 만든 뭐 기록 노트랄지 이런 것도 다 정성껏 만드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북토크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2가지 주제로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록 또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책이 되는지, 그리고 콘텐츠가 있는 공간이 대체 뭐며 어떻게 만드는지, 그리고 Q&A, 질문 많이 해주세요. 그 질문을 안 하실 거면 사실 오늘 모임에
굳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. 왜냐면 전 유튜브에 다 올릴 건데. 꼭 해주세요. 일단 기록이 어떻게 책이 되는가. 저도 정말 책 많이 읽는 사람이고 좋은데 막 언젠가 내 책이 교보문고 한쪽에 꽂혀 있었으면 좋겠어. 뭐 이런 어떤 로망?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말이야 뭐 책을 쓸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약간 부끄럽잖아요.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뭐 일기나 쓰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. 근데 일단 이 오피스 디자인 가이드는 제가 책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. 왜냐하면 이건 정말 가이드북? 주로 보시는 분들이 뭐 회사 대표님 또는 HR 담당자예요. 우리 회사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? 뭐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지?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 굳이 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? 일단 양이 나오질 않고 그랬는데 퍼블리에서 글을 쓰면 저자 파티에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진행이 되는 파티가 있는데 이 꿀잼이에요. 진짜 너무 재밌고 일단 제가 읽었던 책 또는 리포트의 저자님들이 모였으니까 너무 재밌고 또 겸사겸사 퍼블리 에디터를 만나서 막 근황 톡을 하다가 어떤 매니저 하나가 란님 저 란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다. 나는 란님이 이거 쓰시면 너무 잘 쓸 것 같다. 뭐 그래서 그러면 만나서 그 얘기를 해보자 해서 3월 8일에 그 얘기를 하고 3월 19일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가요. 에디터를.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날 즈음에 제가 막 다급한 연락을 받고 어떤 공사장에 가게 돼요. 그게 제 책 188쪽에 있는 에피소드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기 지금 공사하다가 사기당했다.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이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한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 애초에 왜 계약서도 안 쓰고 공사를 했으며 왜? 막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예요. 그래서 이 미팅을 하고 그 퍼블리의 그 기획 회의를 하러 갔는데 이제 바로 간 거죠. 한 20분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에디터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내가 원래 쓰고 싶었던 거 다른 내용인데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으니까 맨날 인테리어 업자 다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고 다들 약간 카페나 서점이나 뭐 이런 거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나조차도 잘 모르겠다. 이런 내용을 써볼까요? 해서 좋다 해서 제가 기획서를 휘리릭 써요. 그러니까 3월 19일에 만나서 이렇게 막 이거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막 써요. 거침없이. 쓰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쓰지?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일이 많았나? 이래서 막 쓰고요. 당연히 한 번에 통과가 안 돼요. 왜냐하면 너무나 제 기준으로 막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을 쓰니까 퍼블리 입장에서는 이게 팔릴 만한 글 또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글이어야 되니까 자꾸 막 피드백이 들어왔어요. 뭐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냐? 이런 내용 쓰실 수 있냐? 뭐 그래서 제가 아까 23일에 냈는데 25일까지 계속 이런 수정 뭐 타겟 독자 누구냐, 뭐 퍼블리 안에 이미 이런 독자가 있냐, 그들은 어디에 모여 있냐, 뭐 이런 거의 사업하는 것 같죠? 해서 29일에 통과가 됐고 잘못됐어요. 이 부분이 아니고 초안을 전달했어요.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 이 색깔 바꾸는 내용들은 다 다른 에디터들이 고쳐요. 2단계쯤 되면 막 진짜 상당히 피곤해지고 막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도 나 퍼블릭 글 써야 되는데 나 퍼블릭 글 써야 되는데 이 상태가 돼요. 왜냐면 일단 저희는 이걸 퍼마지라고 부르고요. 이게 구글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,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자야지 누웠는데 계속 막 알람이 떠요. 막 새벽 2, 3시에 막 이 에디터들이 제 글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. 이거 뭐 이런 뜻인가요? 이거 뭐 답변 달아주세요. 뭐 이 수치 정확한가요? 뭐 근거 달아주세요. 뭐 이런 게 계속 날아오니까 이들은 왜 낮에 뭐하고 왜 이 시간에 나를 죄책감을 들게 하지? 일어나서 또 쓰고 좀 그렇게 정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합니다. 이런 과정을 같이 하는 게 뭐 콘텐츠 매니저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 있고 외부 에디터 교정 교열 보시는 분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 있고 마케터 있고 그러니까 제가 글 혼자 쓰지만 완성은 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
저의 할 일은 계속 글을 쓰는 건데 저는 사실은 메모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오히려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요. 사진 찍어놓으면 어떻게든 그 순간이 기억은 나니까 그래서 사진을 진짜 수시로 찍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친구가 강아지 보고 있는 영상인데 저건 서귀포였고 사진이 1200장 넘게 뭐 이런 식이에요. 이때 사계생활 가서 알차게 써먹었죠. 제 책에 나오는 사진. 그리고 제가 강원도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공사 과정도 많이 찍어놨고 그래서 사진은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, 이런 식으로 고구마 살롱 중간 과정 사진만 저한테 거의 1000장 있을 거예요. 근데 왜냐면 그 완성된 사진은 언제든지 찍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공사 전은 막 찾음이 없어요. 막 이 부분 왜 안 찍었지? 뭐 이 계단 부분 왜 안 찍었지? 나중에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샅샅이 찍고 공사하는 중간에도 저도 찍지만 그 주인한테도 찍으라고 해요.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이때부터 사실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하시면 좋아요. 제가 그 책에 써놨던 건 정말 이렇게 메모 정말 종이에 인스타그램 주소 하나만 적어놔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팔로우를 할 것이다. 팔로우를 안 하더라도 보고 있을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뭐 고구마 살롱 써놨더니 진짜 야금야금 팔로우가 생기는 거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. 그리고 공사장은 밖에 뭐 덮여 있어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들 궁금해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. 이게 제가 속초에 갔다가 봉포 머구리에서 밥을 먹다가 이 친구가 근데 뭐 발표 자료를 어떻게 물어봐서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해서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그리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발표 자료 만드실 때 뭐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되고요. 뭐 이 장에 어떤 사진 넣으시면 되고요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퍼블릭 글을 계속 쓰고 있죠. 거의 2달 좀 안 되게, 아니 3달 좀 안 되게 썼네요. 이게 다 메일로도 계속 와요. 그러니까 알람도 뜨고 메일도 오고,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어떤 메일은 막 하나 댓글 막 20개씩 있고 이러니까, 네. 근데 이거는 다 까먹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뭔가를 시작하는 비결은 나쁜 기억 다 까먹기. 그래서 7월 19일에 오픈을 했네요. 이날 되게 여러모로 기억이 남는 게 첫 번째 리포트 오픈했을 때는 엄청 너무너무 두근두근 거렸거든요. 근데 왜 이제 별로 안 두근거리지? 막 뻔뻔해졌나?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랄까 예전에는 저도 제 콘텐츠를 내놓는다는 거에 너무 막 부끄럽고 그랬었는데 해보고 나니 별게 아니구나. 사실 세상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이 없다. 그런 걸 알게 되는 과정이 좀 있었어서 이제는 얼굴도 까고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관심 갖기 쉽지 않다. 그리고 이날 저기 연남동 자이브인이라고 삼각형 그 삼각길에 있는 갤러리 겸 카페 겸 등등등 문화공간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했어요. 왜냐면 일단 이 꿀 떨어지는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 글 쓰자 했던 그 저자 파티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그 에디터고요. 그리고 저 얼굴이 흐려서 안 보이는 저 잔치전 옆에 있는 분이 또 다른 퍼블리의 저자인데 저분이 다이브인 오픈한 것도 같이 기념하는 날이었어요. 그래서 뭐 제가 꽃도 사가고 이 친구가 케이크 사오고 근데 저를 막 축하한다 그랬더니 다 함께 와 이런. 그리고 당일부터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. 퍼블리 뭐 독자님들이 재밌게 보셨는지 후기가 많이 달렸는데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후기는 다니던 회사 잘 다니겠습니다. 뭐 이런 거였어요. 그래서 그렇구나. 그리고 뭐 창업하다가 도움 많이 됐다 이런 글이 많아서 진짜 저도 다행이네. 뭐 내가 아주 허튼 짓을 한 게 아니구나. 느꼈죠.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저도 내가 몇 달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?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다행히 댓글이 진짜 다 좋았었어요. 그래서 바로 며칠 뒤에 제가 평창 모처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죠. 퍼블리 에디터한테. 그래서 아마 종이책 만드시면 어떤지 그래서 뭐 좋죠? 하고 끊고 마저 빵 먹고 커피 마시고
이 집도 제 책에 나오죠. 너무 좋아요. 여기도 조만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. 그리고 그 잠깐 잊고 있다가 후련한 마음으로 호주 여행을 갔는데 어디 카페에서 또 막 빵을 먹고 있었어요. 바나나 브레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메일이 막 와서 당장 뭐 계약서에 사인해서 보내라. 뭐 출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. 그래서 그래요? 그래서 또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 말고 사인을 해서 보낸 게 8월 21일이네요. 휙휙휙 지나가죠. 그때 당시에 저의 생각은 아니 이미 글을 다 써놨으니까 이걸 그냥 책으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? 뭐 책이 별거야 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야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. 근데 이거는 저의 정말 착각이었고 사실 글을 좀 많이 썼죠. 제가 한 30-40% 정도 글을 추가했어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퍼블리 내용만으로 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좀 너무 얇을 것 같다 하는 의견에 그렇다면 제가 이 사례도 넣고 싶고 저 사례도 막 빠졌었는데 넣고 싶고 해서 내용을 막 더 썼어요. 그래서 그게 종이로 날아오죠. 이게 퍼블리랑 다르죠. 출판사니까. 출판사는 또 종이로 주고 그래서 넘겨서 보는데 이게 오프라인? 그 온라인 리포트로 볼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. 예를 들면 이건 1교의 그 그러니까 PDF 버전인데 예를 들면 이 부분 이게 챕터 넘어갈 때 도비라라고 부르는 페이지더라고요. 근데 퍼블리엔 이런 게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비워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지 해서 그렇다면 공간을 하나라도 더 소개하자 해서 이 자리에 어떤 공간 하나씩 놓고 인스타그램 주소 넣고 짧은 소개 넣고 그리고 예를 들면 퍼블리는 위아래 스크롤로 계속 글을 읽는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한 장씩 넘기잖아요.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너무 되나? 이렇게 애매하게 몇 글자가 남아요.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글을 다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페이지를 더 막 압축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어요. 그리고 뭔가 온라인 리포트로 읽을 때 괜찮은 문법이어도 종이책으로는 이상한 좀 헐겁다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이 수정을 했고요. 그래서 계속 빵을 먹고 계속 과자 먹고 그리고 뭐 1교, 2교, 3교, 4교 보고 제목도 새로 정하자. 표지는 어떻게 하지? 뭐 이런 일들. 그래서 표지 후보가 한 10개 정도 있었고요. 제가 뭔가 되게 좋은데 힘들었어요. 근데 지금은 또 다 까먹었고 다 지나간 일이니까 다 잊어버렸고요. 그리고 일단 끝나니까 또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제 손에 책이 딱 온 게 1월 22일입니다. 그래서 저자한테도 책을 좀 줘요. 그래서 이날 저랑 같이 퍼블리 리포트 기획했던 아까 그 꿀 떨어지는 눈으로 봤던 친구가 이 친구고 이 친구가 교정 교열 보고 그래서 오타 잡고 했던 친구. 이 친구가 제 책 사진 찍고 이 친구는 또 찍고 저는 또 이 둘을 찍고 뭐 이런 사진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흐릿한데 저도 이날 안 사실이 있어요. 왜냐면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썼던 그 기획서가 퍼블리와 좀 안 맞는 내용이다 해서 약간 키를 당한 거예요. 근데 이 둘이 왜 그러지? 나 이해할 수 없어. 내가 너무 이 글을 보고 싶다 해서 둘이 막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어떻게 해야 이 글을 뭐 통과를 시킬 것인가 막 둘이 막 구상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때 알았거든요.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또 찍어놓고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. 이 둘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책은 없었을 것이다. 그래서 제 책 에필로그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도 그렇지만 책도 혼자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냥 책을 혼자 막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퍼블리 때는 에디터들, 매니저들이 있었고 출판사는 또 담당 편집자가 계시고 지금 또 담당 마케터가 있죠. 그 마케터님이 신사임당 이렇게 메일 보내서 저 소개해 주시고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에 이름이 저만 적혀 있는 게 좀 너무 아쉽다 해서 막 구구절절 다 적음. 그렇습니다. 네, 저는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저 항상 얘기하는 게 혼자 하면 좀 힘드니까 계속 소문도 많이 내고 그리고 뭐 같이 할 사람을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퍼블리처럼 아예 마감을 정해버리면
다른 뭐 당장 돈 버는 일보다 이게 조금은 우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드시라고 권해요. 그게 꼭 퍼블리가 아니어도 다른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기록이다 하면 제가 최근에 약간 꽂혀있는 앱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되게 소소하게 귀여운데 일기 쓰는 앱이에요. 그래서 날짜 쓰고 뭐 기분을 또로록 해서 뭐 오늘 북토크 가기 전에 두근두근 이렇게 그냥 한 줄만 써도 되는데 한 줄만 써도 이렇게 얼굴이 표시가 돼서 그 달에 내가 일기를 몇 번이나 썼는지 나서 나름의 성취감이 있어요. 그리고 얘를 막 흔들면 색깔별로 내가 뭐 이번 달에는 뭐 기분이 좋았던 날이 훨씬 많네. 뭐 이번 달에 스트레스가 많았네. 이런 것도 있어요. 얘 무다라는 앱입니다. 1,200원이에요. 아무 관계 없지만 네 귀여워서.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. 뭐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 게 좋고 최근에 저는 또 영상을 또 많이 찍는데 그게 다 언젠가 쓰일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예를 들면 제 책에도 그 무슨 입장권 넣어놓은 게 있잖아요. 나중에 제가 공간을 만든다면 결국도 이 책하고 이어진 무언가를 하겠죠? 그래서 이거 사실 제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뭐 제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난 책을 쓸 거야 막 이러면 나는 뭐 공간 창업 책을 쓸 거야 이런 게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최종 목표가 공간이어도 어쩌면 기록부터 정말 일기 또는 사진 찍어 놓는 것부터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에요.